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영학박사 최승덕입니다. 저는 오늘 객관식 종합반 설명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. 제가 이제 객관식 종합반 경영학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준비할 거를 가지고 왔는데, 그 두 가지가 뭐냐면,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공부를 하시는 그 준비하시는 어떤 그 마음가짐, 자세, 이게 어때야 되는지랑, 두 번째는 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랑, 이 두 가지 부분,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, 두 번째는 어떻게 제 수업을 활용해야 되는가,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경영학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이제 최근엔 8문제 나오는 과목으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, 8문제 정도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뭐 이제 과목당 비중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당연히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문제짜리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,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엔 또 좀 아깝고, 그렇다고 8문제를 날리자니 또 조금 아쉽고, 약간 이런 좀 계륵 같은 과목이 되었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실 때 드는 첫 번째 질문, 안 해도 되지 않을까? 두 번째 질문은, 한다면 가급적 가장 가성비 있게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해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, 이 두 가지를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제가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은,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, 공부해야 되느냐? 해야 됩니다. 왜 해야 되냐면은, 이게 여러분 그 1교시 첫 번째 페이지 시험지를 열자마자 나오는 문제 1번부터가 저희 일반 경영학이기 때문에, 이게 생각보다 그 1번, 2번, 3번 계속 틀리기 시작하면은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. 아예 안 풀고 그냥 넘어가기로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찝찝하단 말이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무 관리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, 사실 확신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특히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. 내가 재무관리 정말 마스터를 해가지고 일반 경영학 8문제 다 틀려도 재무관리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, 그런 분들은 일반 경영학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, 그게 아니다, 내가 재무관리로는 좀 부족하고 일반 경영학으로 최소한 4-5문제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. 공부를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. 일단 저희 그 경영학은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, 공부를 해보면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아요. 이거 할만하다. 게다가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 말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참 첫 번째 인상인데,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의외로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왜 그런가, 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시거나 분노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,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의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교재는 그 이론 교재인 워크북 플러스랑 문제풀이 교재인 기출실록이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워크북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핵심 이론 요약과 관련된 기출 지문 선지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용 요약 플러스 기출 선지, 제가 책 부제로도 그 공인회계사를 위한 인사조직론이라고 적어놨는데, 오로지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내용 정리를 하고 관련된 기출 선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책을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이 기출 실록이라는 책은 이 워크북 플러스 진도에 맞게 내용 순서대로, 이 워크북 진도대로 관련된 실제 기출문제, 오지선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객관식 경영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, 수업 시간에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다루는 비중은 1대1 또는 한 6대4 정도가 되어서 오히려 이론에 대한 설명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, 이론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이론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수업을 들으심으로써 충분히 이론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. 그래서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이제 한 회차 수업을 들으심으로써 총 그 3회독라는 효과를, 3회독 손가락 3이 잘 보이죠? 3회독 하는 그 효과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3회독을 하느냐? 첫 번째, 제가 인사조직 워크북을 읽으면서 이론 설명을 드려요. 거기서 이론에 대한 내용 1회독이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그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기출 선지, OX 선지로 구현되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2회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워크북을 설명하는 동안 내용 1회독, 기출 선지로 두 번째 회독, 그리고 이 내용을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오지선다형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풀어봄으로써 같은 내용을 세 번째로 회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별다른 예습이나 복습 없이 제 수업을 잘 진도대로 따라오시면은 전체 수업 범위를
아주 효율적으로, 그것도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서 관련된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다면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경영학 문제가 8문제가 나오는데요. 그 중에 기출문제랑 전혀 겹치지 않게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0.6, 0.67문제 정도?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체 지문 중에서 우리가 오지선다형이고 총 8문제니까 총 4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. 40개 지문 중에 한 서너 개 지문 정도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,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고, 결과적으로 그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의 비중은 채 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, 그 선지들이 여러 문제에 분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정답을 맞추는데 조금 장애 요인이 되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8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호플리 기대하기로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,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해봤잖아요. 강의를 오래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제가 한 100 정도를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실력 발휘 한 70 정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목표로 하는 그 한 7문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저는 강의를 하지만,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한 6문제 또는 조금 운이 안 좋으면 5문제 정도, 웬만하면 5문제 이상은 강의를 들으시면 맞추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, 많은 합격생 그 선배님들의 후기를 읽어보셔도 저의 강의를 듣고 나시면, 또 듣고 문제를 푸시면은, 이게 혼자 독학할 때보다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시면은 결과적으로 8문제 중에 한 7개, 6개 정도는 맞는 그런 안정적인 과목으로 여러분들의 점수 확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정도면 이제 정부 회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 회계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,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과목당 비중을 따질 때 약간 정부 회계랑 경영학을 비슷한 급으로 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, 결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것이고,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1교시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경영학으로 산뜻하게 한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6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럼 그 5분 만에 6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 재무관리 그리고 미시 거시경제학 하시는 방식으로 1교시를 산뜻하게 출발을 하면은 2, 3교시는 그냥 가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멘탈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 회계사 시험의 시작을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